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인가? 여기서 평균 전력은 유효 전력을 의미합니다.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죠. 여기서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의미합니다. 이 비정연파에서 평균 전력을 구할 때 같은 성분끼리만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효 전력을 구해보면 먼저 기본파를 보겠습니다. 전압의 실효값은 100은 최대값이기 때문에 루트 2로 나누면 실효값이 되겠죠. 전압은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전류는 20이니까 루트 2분의 20 곱하기 코사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네요. 그러니까 0도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3고조파 보겠습니다. 전압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0이네요. 그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0 곱하기 전류는 10이니까 루트 2분의 10 곱하기 코사인 전압은 30도이고 전류는 마이너스 30도 위상이니까 두 개 간의 차 30 빼기 마이너스 30 하면 60도가 되겠네요. 60도 더하기 5고조파 보겠습니다. 전압은 20이니까 루트 2분의 20 곱하기 전류는 5이니까 루트 2분의 5가 되고요. 코사인 위상차는 여기는 45도 여기는 마이너스 45도니까 90도의 위상차가 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875W다라고 하는 평균 전력이 나오게 되겠네요. 보기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H형 회로의 4단자 정수 중 A의 값은 얼마인가?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회로를 T형 회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T형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지환과 지포는 직렬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지환 플러스 지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얘는 이 부분이 직렬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G2 플러스 G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G3가 됩니다. 그럼 편의상 제가 이 부분을 G1 다시 이 부분을 G2 다시 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T형 회로에서 우리 4단자 정수 A, B, C, D를 살펴보면 A는 이렇게 되죠. A는 이렇게. 즉 G 3분의 G1 다시 플러스 G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는 이렇게 되죠. D는 이렇게. 그래서 G 3분의 G2 다시 플러스 G3가 되고요. C는 G3분의 1이네요. 그죠? G3분의 1. B가 조금 복잡하죠. G3분의 요거분의 한 번씩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G1 다시 G2 다시 플러스 G2 다시 G3 플러스 G3 G1 다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A 값. G3분의 G1 다시는 요거네요. 그죠? G1 다시. G1, G4. 그렇죠? 더하기 G3. 이렇게 되겠다. 보기에서 이것을 찾아보면 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포정수 회로가 무외 선로가 되는 조건은 단,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은 R, 인덕턴스 L, 정전 용량 C, 누설 컨덕턴스는 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포정수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R, 그리고 L, 그리고 여기에 C, G가 되겠죠. 여기는 G, 여기는 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손실선로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이 없는 거죠. 무손실선로의 조건은 R값과 G값이 0입니다. R equal G equal 0 되고요. 무외형 선로, 즉 왜곡이 없는 선로 같은 경우의 조건은 R과 C값을 곱한 것, R, C는 L과 G값을 곱한 L, G의 조건을 만족하면 무외형 선로가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교류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는 조건은, 이 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C, D 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브릿지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브릿지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크로스로 곱한 값이 같으면 평형이 됩니다. 그럼 L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J, 오메가 L이고요. 요 C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J, 오메가 C분의 1 되겠죠. 이 평형 조건은 크로스로 곱했을 때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얘와 얘를 곱하게 되면 J, 오메가 L 곱하기 J, 오메가 C분의 1과 뭐랑? 얘랑 곱한 거. R한 R2가 같으면 브릿지 평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J 오메가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얘를 L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C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R1, R2, C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VAB 200V이고 부하한상의 임피던스가 O-J 2.45인 경우 전원과 부하 사이 선전류 IA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IA, 요 선전류를 구하여라 라는 거네요. 그럼 이 델타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은 30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구하고자 하는 요 IA는 선전류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VAB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A-B-니까 IA-B-라고 적어볼게요. 이 선전류는 상전류의 크기가 루트 3배가 크고 위상은 30도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적어보면 IA의 전류는 IA-B-보다 몇 배? 루트 3배가 크고 위상은 30도가 느리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주시면 돼요? IA-B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I, A-B-는 임피던스 G분의 VAB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그대로 자, 임피던스는 문제에서 O 마이너스 J 2.4라고 되어 있고요. 전압은 200V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대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그 값이 36.06A의 위상은 25.64도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IA, 선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전류. 자, IA-B- 전류의 요 값에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그 값이
2.46 암페어가 되고요. 요거보다 30도 느리다. 그러면 여기에서 25.64 마이너스 30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마이너스 4.36도라고 하는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라플라스 역변환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있는 식을 부분 분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s 플러스 1, s 플러스 2니까 여기에 s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럼 a는 s 플러스 1이 아닌 나머지 거. 그럼 s 플러스 2네요. 2에 요 분자에 있는 거 2s 플러스 3이면서 이 s에는 자기 분모에 있는 게 0이 되게 하는 s값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s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a 값은 1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그럼 b는 분모에 있는 게 아닌 거 s 플러스 1이네요. 분자 2s 플러스 3 되고요. s에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s값 s 이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것을 대입해보면 얘도 1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a도 1, b도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역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1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1은 2a 마이너스 t가 되고요.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은 2a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류의 대칭분을 I0, I1, I2, 유기기전력을 EA, EB, EC, 단자전압의 대칭분을 V0, V1, V2라고 할 때 삼상 교류발전기의 기본식 중 정상분 V1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발전기의 기본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영상분 E0, 정상분 E1, 역상분 E2다 라고 보고요. 당연히 전압 강화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G0, G1, G2에 임피던스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0, I1, I2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자전압 여기가 V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존재를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단자전압 V는 유기기전력 2에서 전압 강화만큼 빼주면 되겠죠. 전압 강화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영상분은 영상분끼리, 정상분은 정상분끼리, 역상분은 역상분끼리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V0는 E0 마이너스 G0, I0가 되고요. 정상분 V1은 E1 마이너스 G1, I1 되고요. V2는 E2 마이너스 G2, I2다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자, 이때 여기에서 삼상 교류 발전기가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칭이지, 즉 삼상 평형시 발전되는 건 삼상 평형, 삼상 대칭이겠죠. 이때 영상분과 역상분은 존재하지 않고요. 정상분은 A상의 전압과 같게 돼요. 그럼 E0, E2는 0,
이게 0이란 말이에요. 0. 얘도 0. 그렇죠? 정상분은 A상과 같다. 이해가 된다. 문제에서는 요 단자전압의 정상분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t 0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t 0 플러스에서 전류는 얼마인가? 단 캐패시터의 초기 전압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이 전압을 직류원의 전압을 E라고 적고요. 저항은 R 그리고 얘는 C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RC 직렬회로에서 과도 상태의 전류식 IT라고 하는 것은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 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에서는 요 T 이퀄 0일 때 얼마냐 이거죠. 그럼 자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모든 수의 0승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돼요. 1. 이거는 T에다가 0 넣으면 2의 0승에서 이건 1 된다고요. 그럼 T가 0일 때 전류는 R분의 2란 얘기예요. R의 값은 1kΩ, 1 곱하기 10의 3승. 전압은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0.1 암페어다라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분포정수 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를 G, 병렬 어드미턴스를 Y라고 할 때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이 특성 임피던스 G, 제로는 루트 Y분의 G라고 쓸 수 있고요. 또는 루트 C분의 L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즉 소비전력, 유효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전압의 실효값은 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루트 2분의 170 곱하기 전류는 8.5가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은 루트 2분의 8.5 곱하기 코사인, 여기서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6분의 파이는 30도입니다.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30도가 되겠네요. 얘는 30도고 마이너스 30도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60도 앞서네요. 그러니까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361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점근선 교차점을 구하면, 여기에서 이 점근선 교차점 델타다라고 하는 것은 P-G에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G가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P는 극점이에요. 그죠? 자, 극점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죠.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 값이 0, 마이너스 1, 4가 되고요. 0점은 한 개가 있네요. 그죠? S. 한 개. 그리고 그 값이 1 되겠네요. 1. 자,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극점의 개수는 3개. 마이너스 0점의 개수는 1개가 되고요. 극점을 다 더하면, 얘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3 되나요? 3. 0, 마이너스 1, 4 더하면 3 돼요. 빼기 0점은 1이네요. 1. 계산해보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보기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신호 흐름 선도를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초기값은 0이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달함수를 구해서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점을 제가 편의상 x1이다라고 보고요. 요 점은 x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제가 x3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CS는 CT를 라플라스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제가 CT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입력이네요. 그렇죠? 얘는 제가 RT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의를 해볼게요. X1은 여기 1이다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거죠. 그죠? 얘랑 얘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 그럼 CT는 X1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CT는 X1과 같다 이거예요. 여기 볼게요. 얘는 X2고 여기는 X1이죠. 자, 이렇게 지나가면 S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왼쪽에서 X2에서 X1은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X1에서 X2는 뭐란 얘기예요?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얘를 미분하라. 좌측으로 가면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하면 X2란 얘기네요. 근데 X1이 CT란 말이에요. 즉 DT, CT를 한번 미분하면 X2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한 번 더 가면 한 번 더 미분하란 얘기네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X3란 얘기네. DT제곱, D의 제곱, CT가 X3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림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얘를 볼게요. 얘는 X3는 얘가 이렇게 오는 거 RT 더하기 이렇게 오는 게 있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3 X2 마이너스 3 X2랑 또 이렇게 오는 게 있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 X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얘는 얘 더하기 얘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그죠? 다시 얘는 얘 더하기 얘로 쓸 수 있다고요. 이식이 되나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제가 좌측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X3 넘어가면 플러스 3X2 넘어가면 플러스 2X1 이퀄 RT라는 식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X3다라고 하는 것은 CT를 두 번 미분하라 이런 얘기네요. 두 번 미분하라. X3 대신에 DT의 제곱, D의 제곱, CT 플러스 3에 X2는 뭐였어요? CT를 한 번 미분하라. DT, DCT 더하기 2에 X1은 뭐랑 같았어요? CT 이퀄 RT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게 이 신호흐름 선도의 뭐란 얘기예요? 미분 방정식 식이 된다는 얘기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요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산 시스템에서 안정도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우리가 안정도 판별에 있어서 S평면이다 라는 것이 있고 이 G평면이다 라는 것이 있죠. 이 S평면에서는 특성근의 위치가 S평면의 좌반구에 위치하게 되면 이 제역에는 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G평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G평면에서는 여기에 단위원, 즉 크기가 1인 이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1입니다. 이 근이
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이 제역에는 안정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산 시스템에서는 그 지평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특성근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이 제역에는 안정하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지평면의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이 제역에는 안정하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블록선도의 변환이 틀린 것은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출력식에 대해서 모두 구해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게 되면 이 부분은 x1과 x2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되고요. 거기에 g를 거쳤네요. 직렬이니까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x3는 g에 x1 더하기 x2다라고 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요거 볼까요? x1g니까 이 부분은 x1g 되고요. 이 부분은 x2가 g를 거쳤으니까 x2g가 되네요. 그럼 x3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뭐 g, x1 더하기 g, x2 g로 묶으면 g에 x1 더하기 x2로 쓸 수 있겠네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x1이 g를 거쳐요. 그럼 얘는 뭐 g, x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x2, x2, g, x1.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x1이 이렇게 g를 거쳐요. 여기는 g, x1. 그렇죠? 여기도 x1이 g를 거쳐서 여기로 오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g, x1. 그러니까 2번도 좌측과 우측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는 x1. 똑같이 x1이죠. x2가 g를 거치니까 g, x1 되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x1이 g 거치니까 얘가 g, x1 되고요. 이 부분이 g, x1인데 g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x1 되네요. 맞네요. 그죠? 3번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x1이 g 거치니까 이 부분은 g, x1 되고요. 여기 x2를 더해주게 되네요. 즉 여기 x3다라고 하는 것은 g, x1 더하기 x2가 된다. 그렇죠? 우측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x1, 여기는 x2가 g 거치니까 여기는 g, x2가 돼요. 이 부분이. x2가 g 거쳐서 g, x2. 두 개 더해서 여기로 오네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x1 더하기 g, x2고요. x3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g를 한 번 더 곱해요. g, x1 더하기 g의 제곱 x2가 되겠네요. 그렇죠? x3가 g, x1 더하기 g의 제곱 x2.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네요.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환이 서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득 여유가 20dB일 때 K값은 얼마인가? 먼저 이득 여유 GM 이다라고 하는 것은 20 로그 G H분의 1의 절대값. 이게 이득 여유입니다. 얘가 20dB일 때 이 K값이 얼마이냐 이런 거죠. 그럼 먼저 자, 게르프 전달함수의 절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G, H에 대한 절대값 구해볼게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얘랑 곱하면 J오메가 플러스 얘와 얘를 곱하면 2 J오메가
플러스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분의 K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은 실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1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J의 3 오메가 이렇게 돼요. 분의 K.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때 이 절대값은 얼마냐면 허수부가 0일 때예요. 허수부가 0일 때 이등여의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허수부가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0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허수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에다 0 넣어야 돼요. 0. 그렇죠? 오메가에다 0 넣으면 허수부가 0 되고 여기에 0 들어가니까 1분의 K가 되네요. 얘는 K가 돼요. 즉 GH 게르프 전달함수의 절대값은 K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K란 얘기네요. 그럼 요 K분의 1이 20dB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20이 되기 위해서는 20 로그 얘가 10에 10 돼야지 얘가 20dB가 된다고요. 이렇게 로그 10에 10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d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로부터 K분의 1이 10 돼야 된다는 얘기네. K분의 1이 10 되어야 된다. 그럼 K는 거꾸로 10분의 1이면 되겠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근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1, 3, 2. 그러니까 요 밑에는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1, 3, 2죠. 그럼 순서대로 S의 제곱 플러스 3, S 플러스 2 이퀄 0. 얘가 이제 특성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되겠죠. 이퀄 0 돼서 S는 마이너스 1과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이 되고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원칙대로 한다면 이 특성 방정식 fs는 si-a의 디터미넌트 이퀄 0. 이게 바로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하나씩 보게 되면 si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 행렬에 s를 곱한 값이에요. s에 1, 0, 0, 1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행렬이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됩니다. 이게 si-a다라고 하는 행렬이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s를 여기다 곱하면 여기는 s, 여기도 s가 되겠죠. s를 다 곱하게 되면 s에서 0 빼면 s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 되고요. s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s 플러스 3 됩니다. 이게 si-a라는 행렬이죠. 디터미넌트는 a, d, 그러니까 a, b, c, d에서 a, d 마이너스 b, c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죠. fs는 얘랑 얘랑 곱한 거 s에 s 플러스 3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퀄 0 되죠. 그럼 얘는 전개 보면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이퀄 0이다라고 하는 특성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퀄 0 되기 때문에 특성근 s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보기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 진동 주파수는 몇 라디안 퍼 세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은 이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식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특성 방정식부터 우리가 적어보면 fs는 그대로 요거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25 이퀄 0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제역이에요. 그러면 이 2차 제역의 기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퀄 0. 이게 기본 모양이죠. 그럼 여기에 이 지타다라고 하는 거 요것은 우리가 얘를 감쇄 b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오메가 n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유 주파수라고 해요. 고유 주파수. 그 다음에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S값을 근해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지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지타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와요. 특성 근이. 이걸 근해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메가 d라고 하고 감쇄 진동 주파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동 주파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감쇄비와 고유 주파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니까 이걸 볼게요. 얘는 얘랑 같다는 얘기고요. 얘는 얘랑 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이로부터 오메가 n 제곱이 25란 얘기예요. 오메가 n 제곱 이퀄 25. 그럼 25는 5의 제곱이죠. 따라서 오메가 n이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6이랑 이 지타 오메가 n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타 오메가 n 이퀄 6이란 얘기예요. 이 지타 오메가 n이 6이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메가 n이 5다라고 앞에서 계산했어요. 그럼 얘는 5란 얘기네요. 그렇죠? 10 곱하기 지타가 6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 지타라고 하는 것은 0.6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지타가 0.6이라고요. 0.6 넣으면 6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거죠. 오메가 t. 오메가 t는 오메가 n 5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지타 제곱 0.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이 얘가 0.8이에요. 이만큼이 0.8. 5 곱하기 0.8은 4란 얘기죠. 4 라디안 퍼 세크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는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 여기에서 보시면 출력이 A와 B바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여기는 A, B바가 되고요. 이 부분은 B와 A바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A바, B가 되겠네요. 병렬이니까 이것을 더해 주시면 된다. 이게 출력 X가 되는 그러한 회로가 되겠죠. 이 회로를 우리는 베타적 논리 합이다라고 하고 익스클루시브 오화 회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기에서 답은 3번의 EXOR이 되겠습니다. 적분 시간이 2초, 비례 감도가 2인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제어 요소가 있다. 이 제어 요소의 동작 신호 ET를 주었을 때 조작량은 얼마인가?
단초기 조작량은 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비례 적분 동작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비례 적분 동작의 전달함수 GS는 상수값 K에 1 플러스 TS분의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의 함수 RS는 RT를, 즉 입력을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 되겠죠. 입력 X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 이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2를 곱한 거니까 S의 제곱에 2가 되겠네요. 그럼 출력 CS는 GS 곱하기 RS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 K는 비례 감도가 2. 그러니까 요거 2예요. 2. 그죠? 적분 시간 2초. 요 T에다가 2를 넣으면 돼요. 2 요렇게. 그죠?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GS는 2에 1 플러스 2S분의 1 되고요. RS는 S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얘를 정리해보면 얘랑 얘를 다 곱하면 S의 제곱분의 4 되고요. 플러스 얘랑 얘를 곱하시면 S의 세제곱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얘를 0 라플라스 변환하면 되겠다. 그죠? 0 라플라스 변환. 보겠습니다. T의 n승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S의 n 플러스 1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러면 T의 1승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n의 1이잖아요. 1 넣으면 S의 제곱에 1 팩토리얼이니까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n에다가 2 넣으면 S의 세제곱에 2 팩토리얼이니까 2가 되겠네요. 2 곱하기 1 해서. 맞죠?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다시 쓰면 얘는 4 곱하기 S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얘는 S의 세제곱에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거는 T가 되고요. 요거는 T의 제곱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CT는 결과적으로 요거 먼저 적을게요. T의 제곱 플러스 4T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베르프 전달함수 T에 대한 감도 S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도 S는 자 K, 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전달함수 T가 K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예민한지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식으로 적어보면 T분의 K에 거꾸로 쓰면 됩니다. T분의 K에 dK, dT입니다. 즉 T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달함수 T부터 우리가 구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쉽게 얘와 얘를 분리하시면 돼요. 그럼 얘의 전달함수는 K가 되고요. 얘의 전달함수는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1 플러스 G H분의 G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전달함수 TS는 1 플러스 G H분의 곱하면 K G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거니까 그대로 구해주시면 자 먼저 T분의 K
t는 이렇게 적을까요? 1 플러스 GH분의 K G 되고요. 여기에 K 되고, 자, DK D 얘를 K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GH의 K 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K 이렇게 없어져요. 보시면 요것분의 요게 되겠죠. G분의 1 플러스 GH가 되고요. 자, 얘를 K에 대해서 뭐라는 얘기?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G, H 이건 뭐예요? 다 상수란 얘기예요. 요만큼이 다 상수란 말이에요. 얘는 상수.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상수만 남겠네요. 1 플러스 G, H의 요 G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약분 이렇게. 그리고 얘 약분 되겠다. 계산해 보면 1이란 값이 나오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